네, 안녕하세요. 불행의 내 집 마련 노트 제4화 오늘 여러분들 찾아뵈어 올 텐데요. 김철수 청년주거문제연구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한 번 촬영할 때 이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녹화할 때 한 3-4꼭지씩 이제 해서 편집해갖고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주변 분들 영상 보시고 반응은 어때요? 제가 너무 좀 이렇게 무섭게 보인다고 얘기 많이 무섭게 해서 보여요? 예, 오늘은 좀 최대한 좀 부드럽게 네. 미소도 많이 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우리 이제 김철수 소장님 아직 방송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조금 긴장은 있지만 텐션도 조금 올리시고 하면 굉장히 또 좋은 정보도 많이 주시고 재밌는 영상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전세 안정 대책이 오늘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요 앞전에 나온 대책이 8.4 대책이 나왔었거든요. 그 8.4 대책이 나온 이후에 지금 한 3-4개월, 4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3개월 지났는데 전세 물량이 씨가 말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좀 보도가 되고 있어요.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도 시장에 전세 물건이 없어졌어요. 진짜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 작년에 비해서 월세 물건도 네. 많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네. 이게 이동을 하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아, 이사를 그렇죠. 예. 안 하려는 수요가 일단 많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3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사가 양이 많이 줄었을 것 같긴 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 임대차 그 3법 네네. 중에서 네. 그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네, 예. 그게 가장 핵심인데 네. 임대 기간이 만료돼서 이제 새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권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안 가도 될 예, 권리. 그 권리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물량이 줄어들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물량이 많이 없다고는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혹시 일부 지역에 한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얘기한다고 할 때 전체가 지금 수도권 전체가 그런 건가요? 제가 포털 사이트에 전세 물건이 얼마 있는지 한번 심심해서 봤는데 네. 여전히 물건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물건이 없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원인도 있지만 네. 예전에는 우리가 전세 물건을 우리가 주로 이제 일반 광고 를 보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표시 광고지가 저번 시간도 네, 말씀드렸지만 말씀해 주셨죠. 그게 엄격하게 허위 매물을 광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네. 실제로 소비자들이 전세 물건이 있는 거를 그 피부로 확실하게 정을 알 수가 있어요. 허위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네. 아까 임대차 보호 임대 3법에서 발생 이후에 생긴 효과도 있고 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임대 물건은 많이 줄거나 전세는 특히 없습니다. 그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제 그 부동산 전문가 교수분인 한문도 교수님 만나 뵀었는데 그분은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전문가들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게 맞는지 현 시장의 상황을 좀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소장님은 한번 검색해 봤는데 물량이 확실히 줄었다고 얘기하시는 거네요. 네. 지금 오늘 전세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2년 안에 11만 4,100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나왔는데요. 오늘 나온 전세 안정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오전에 발표를 했죠. 네.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전세난이 원인이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는 네. 원인을 일단 1인 가구 증가해서 주거 수요가 갑자기 폭증했다. 네. 그리고 월세나 저금리로 인해서 월세를 거주하는 분들이 전세 자금이 좀 잘 되거든 대출이. 네, 그렇죠. 전세 자금 대출. 전세로 다 돌리는 수요 때문에 예.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긴 현상이지 부동산 정책이 임대 3법이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니라고 말해서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온도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전세 문제가 심각해서 오늘 대책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세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을 네. 좀 더 많이 빠른 시일 그리고 입주 자격도 완화해서 또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괜찮은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게 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어저께 이제 오늘 나올 대책과 관련해서 호텔을
그 전세화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조금 일부 여권에서 흘러나왔거든요. 그거와 관련한 대책은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저는 좀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 우리나라 관광업계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렇죠. 호텔이 그 코로나 생기기 전에 엄청나게 많이 지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근데 지금 호텔이 텅텅 비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관광객이 안 오니까. 뭐 하루 호텔도 뭐 하루 빌려주는 대실 이런 거 한다 그런 기사도 나왔던 것 네, 예.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어려움도 있고 네. 아침 주거난도 있으니 네. 호텔이 방 아닙니까? 그렇죠. 오피스텔 같은 거거든요. 고급 그렇죠. 오피스텔의 최상급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 호텔을 활용해서 일단 1인 가구들한테는 충분히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굉장히 저는 좋게 봤는데 유럽에서도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아, 유럽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얘기를 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예. 언뜻 생각하면 무슨 호텔을 주거로 쓰냐. 그리고 일단 조리가 안 되잖아요. 조리가 안 되지만 네. 그건 이제 시설 개조를 하겠다는 뜻이죠. 아, 그런 네. 부분을 좀 예, 용도를 시설을 리모델링을 바꾸고, 일부 해서 예. 실제로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 중에 네. 조리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그 브랜드를 말하기 뭐하지만 네. 이 콘도처럼 그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아, 되어 있는 호텔도 있어요. 그 생활형 숙박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고요? 옛날부터 아주 고급 호텔인데 거기는 이제 그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아, 예전부터. 오크우드 이런 데요. 전 그 얘기를 하긴 맞습니다. 예. 네. 네, 거기는 그런 식 개념처럼 네, 조리도 네. 뭐 요즘 전기 인덕션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네. 꼭 가스가 들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아.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그 앞으로 이제 현재 사실 말씀이 맞아요. 을지로나 이런 데 가보면 호텔이 엄청 많이 지어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공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객들이 안 네네, 오니까.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갖고 그 언론에서 딱 집은 데가 그 용산에 있는 크라운 호텔 같은 데를 이제 변경해서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제 최근에 지은 호텔 말고 좀 오래된 호텔들 그런 거는 좀 현실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럼요. 거긴 재활용 측면에서도 네네. 부수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활용하는 게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 뭐 성동구치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조금 표현이 그 장소가 엉뚱하긴 하지만 그렇게 노후된 시설 중에서 활용하지 않고 또 그거를 다시 파괴를 하면 너무 사회적 비용이 크니까는 네. 그런 걸 잘 활용해서 1인 가구들 전세난 수요에는 충분히 저는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전세난 수요는 되어야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전세 안정 대책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2년 안에 이제 11만여 가구가 나온다고 했을 때 입지를 너무 생각 안 하는 거 아닌가. 특히 그 대책 안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공공분양 아파트 지금 미분양된 것들에 대한 다시 입주자 모집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입지 조건을 너무 또 강구한 측면이 있는 건 아닌가요? 미부장이 된 이유는 많죠. 가장 대부분의 네. 입주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공급이 주택은 하늘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정부는 대책을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대책이라는 건 결국 이제 숫자 통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 일단 당장 지어진 것 중에 미부장 상태를 어쨌든 그 입주 자격도 있어서 안 되는 그 원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완화하고 네. 또 여건도 물질적 여건도 개선을 해서 좀 더 여기를 찾을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다시 그걸 활용할 계획을 그렇게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지금 2년 안에 11만 4,100가구 공급하겠다라는 거는 실제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여지겠네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음. 호텔급만 잘 하더라도 서울시에 호텔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수가 그게 꼭 1인 가구가 아니라 신혼부부도 거주할 수 있어요. 그렇긴 네네네.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전세 물량에 그 부족한 전세 물량에 대한 좀 정확한 파악이 없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도 좀 들어요. 왜냐면은 1인 가구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전세난 관련한 거는 뭐 4인 가구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이게 전세란이 네. 왜 전세가 생겼고 진짜 있냐 없냐에 대해서 이제 다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원래 전세는 이제 그 임대 시장은 그 회전율이 빠르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아까 그 계약 갱신권을 권리화하면서 좀 늘어졌죠. 예, 4년으로. 이게 회전율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네. 떨어지다 보니까는 현재 있는 임차인들은 유리하죠. 그쵸. 왜냐면 이제 올해 좀 안정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계획이 이제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집주의 입장에서 또 별건으로 이게 주택임대사업자 대상에서 아파트가 빠졌거든요. 아파트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는 못해요. 아, 네네.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자로 가지신 임대인이 네. 임대사업을 못하면 그걸 이제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부도 팔라고 아파트는 그런 거죠. 임대사업자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파는데 전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계약갱신권이 되면은 네. 이 기간 동안 이 세입자를 두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안 팔려요.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 그 갭투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장점이. 갭투자 네. 요인도 없어지고 네. 그다음에 사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실수요자. 차라리 전세 오더니 이거를 좀 가격을 조정해주면 내가 들어가 살 사람들. 네네. 근데 세입자가 있으면 못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안 팔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가족이 있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임대 3법 특히나 계약갱신 전국권 요 제도가 결정적으로 전세 물건 자체를 없어지게 만든 요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문제점이 있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것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만이 좀 높긴 해요. 특히 이제 지금 정부가 곧 개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인 김현미 장관의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소장님은 김현미 장관님의 거취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제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네.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현 정부의 아주 실세 여성 장관 그쵸. 두 분 많이 계시겠지만 네, 대표적으로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우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계시는데 네. 둘 다 지금 엄청나게 그 이슈 중심에 있지 네, 않습니까? 핫하죠. 네. 근데 제가 볼 때 두 사람의 국민들한테 서베이를 한다면 네. 누구의 거취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 물어본다면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보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시는 일은 지금 검찰 개혁, 그다음에 공수처 같이 굵직굵직한 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네.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지층이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격투기 장면을 보는 거예요. 네. 자기 선수가 격투기요. 이겨라. 예. 승부는 어디가 나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TV를 끄면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관심이 없어요, 별로. 네. 근데 부동산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부동산 문제는 네.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집이 없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저는 이게 그렇죠. 가계의 경제에 가장 중요한 수입과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정부도 또 역할이 있어서 어쨌든 규제와 이런 어려운 욕을 먹으면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제 전세난이 심각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최대한 최소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속 이 정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네.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게 심각하게 나올 때는 우리 우리 당대표 누굽니까? 이낙연 예, 이 당대표도 얘기하셨거든요. 네, 네. 며칠 전 관훈 토론에서 부동산 정책 실정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비슷하게 우리 김현미 장관께서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이제 확고하게 부동산 문제가 임대 3법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다른 원인에 있다. 그 다른 원인을 제가 봤습니다. 네. 봐서 나름대로 봤더니 그게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첫째는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높아졌다 10%. 법 시행 전후로 해서.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하는 갱신율이 높아졌다. 근데 이게 약간 무순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갱신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네.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는 당분간 유리해요. 그 그쵸. 사람이 갱신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잠재적으로 또 새로운 집을 찾아야 될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의 임대인이 어려운 것처럼 전세 세입자가 지금 어려운 것처럼 똑같이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 3년 정도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모두가 이 제도 때문에 불편해한다.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실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개각설이 나온다면 나는 이제 마운드에서 김현미 장관에 대한 거치는 좀 내려오게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아니, 의견으로. 개인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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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사실은 이제 유엔의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주거 안정을 위한 유엔의 권고사항인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결단을 내려서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죠. 네, 있었는데 원래 그거는 있었죠. 그야말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계약 청구권을 거의 일방적으로 강제적인, 네. 그러니까 형성권이죠, 뭐. 네, 임차인이 주장을 해버리면 임대인은 그냥 수용해야 되는 그렇죠. 말만 청구권이지 그냥 임차인한테 일방적으로 줬단 말이에요. 네. 우리 임차인의 어떤 주거권 보장이나 안정적인 주거는 맞지만 네. 지금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시행할 때는 조금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해도 늦지 않거든요. 조금 빠르게 진행이 네. 된 면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임차인이 그렇게 썩 즐기지도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네. 임차인들이 이게 뭐 그렇게 좀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걸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네, 되겠네요. 네, 이거 한번 조사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굉장히 유리하고 안정권을 줬다고 제도 측면은 이제 좋죠. 제도적으로는 그렇죠. 측면 좋은데 네. 시행 시기나 여부나 또는 이렇게 우리 한국 상황에서 이게 적용을 할 때 과연 어떤 그 지금처럼 저항이 좀 심하거든요. 그렇죠. 보이진 않지만 피해도 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기 네네. 때문에 그게 그 일률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공급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8.4 대책 때 공급 확대책, 특히 이제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공급 확대책을 통해서 그때 127만을 공급하게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공급이 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좀 단기적으로 빨리 더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오늘 전세 안정 대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이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가장 그 특징적인 사항들만 좀 살펴봤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